안녕하세요. 국어개념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의문 변동 현상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의문 변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발음 시 의문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음해보면 무릎은 무릎으로, 닭은 닭으로, 한여름은 한여름으로, 국화는 국화로 발음됩니다. 의문 변동은 이처럼 특정한 환경에서 의문이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문 변동은 왜 일어날까요?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자음과 모음은 발음기관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소리가 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 중에 때로는 의문의 특성상 한 번에 이어서 발음할 수 없고 끊어서 발음해야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민의 첫소리인 미음은 두 입술 위치에서 발음되는 비음이고 그 앞에 위치한 국의 받침 기역은 여린 입천장 위치에서 발음되는 파열음입니다. 비음은 공기가 코 속을 흘러나가는데 비음 앞에 비음이 아닌 자음이 위치한다면 입속을 흐르던 공기의 흐름을 끊고 코 속으로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은 국, 민 이렇게 한번 끊어 읽어야 제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문을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 끊어 읽으려면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음을 부드럽고 막힘없이 하기 위해 특정한 환경에서 의문을 변동시켜 발음합니다. 파열음 기역을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인 이응으로 바꾸어 공기의 흐름을 처음부터 코 속으로 흐르게 하여 뒤에 있는 비음인 미음도 막힘없이 소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국민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이처럼 발음 시에 의문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발음의 경제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문 변동 현상은 발음의 결과를 기준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체는 특정한 환경에서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앞서 살펴본 무릎은 피읍이 비읍으로 교체되고 국민은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되죠. 교체에 해당하는 의문 변동 현상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대기, 구개음화 현상이 있습니다. 탈락은 특정한 환경에서 의문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닭은 받침 리을 기역 중 리을이 탈락하여 닭으로 발음됩니다. 탈락에 해당하는 의문 변동 현상에는 자음군 단순화, 히읗 탈락, 리을 탈락, 으 탈락, 동일 모음 탈락 현상이 있습니다. 첨가는 특정한 환경에서 원래 없던 의문이 새로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한여름의 한과 여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어 한여름으로 발음되죠. 첨가에 해당하는 의문 변동 현상에는 니은 첨가 현상이 있습니다. 축약은 특정한 환경에서 두 의문이 합쳐져 하나의 의문으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국의 받침 기역과 화의 첫소리 히읗이 축약되어 키읔이 되므로 국화의 발음은 구화가 됩니다. 축약에 해당하는 의문 변동 현상에는 거센 소리 되기, 모음 축약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의문 변동 현상의 개념에 대해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의문 변동 현상은 특정한 환경에서 의문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의문 변동 현상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발생한다. 의문 변동 현상은 발음 결과에 따라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변동의 개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개념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의문의 교체 현상 중 첫 번째 순서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음절의 끝소리는 무엇일까요?
음절은 원과 같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 즉 한 글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는 한 글자의 끝소리, 즉 원의 니은과 같이 종성으로 쓰이는 받침 소리를 말합니다. 이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쌍자음, 쌍비읍, 쌍디귿, 쌍지읒을 제외한 국어의 모든 자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절의 끝소리는 음운의 환경에 따라 7가지 대표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교체해서 발음합니다. 음절의 끝소리를 7가지 대표음으로 바꾸어 발음해야 하는 환경은 부엌, 꽃처럼 단독으로 발음할 때와 부엌과 꽃집처럼 이어진 음절의 첫소리가 자음일 때입니다. 음절 끝소리의 자음이 7개의 대표음 중 어떤 자음으로 바뀌는지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음 중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은 그대로 발음되지만 비읍, 피읍은 비읍으로, 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은 디귿으로, 기역, 쌍기역, 키읔은 기역으로 바뀌어 발음됩니다. 보통 가느다란 물방울로 외우게 되는 이 대표음을 자음 체계표에서 살펴보면 파열음의 예사소리와 울림 소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서 파열음의 된소리와 거센소리, 그리고 파찰음, 마찰음은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바뀔까요? 그 이유는 음절의 끝소리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자리는 직접 발음해 보시면 공기끼리 닫히면서 발음이 끝납니다. 밥은 두 입술, 닫다의 닷은 혀끝과 윗잇목, 국은 혀 뒤와 여린 입천장 위치에서 공기끼리 닫히며 발음이 끝납니다. 이렇게 공기끼를 닫아버리며 발음이 끝나게 되면 파열음의 예사소리와 파열음의 된소리와 거센소리, 그리고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 사이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된소리와 거센소리는 공기끼리 막혔다가 열리면서 터져나오는 공기의 양과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와 소리의 차이가 발생하고, 파찰음과 마찰음은 공기끼를 좁혀 마찰을 통해 소리를 내어 파열음과 소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결국 터뜨리는 마지막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울림 소리를 제외한 자음들은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서 모두 파열음 예사소리인 비읍, 디귿,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읍, 피읍은 비읍으로, 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은 디귿으로, 기역, 쌍기역, 키읔은 기역으로 바뀌어 발음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 변동 문제는 물론 일상 언어 생활에서도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어떤 자음이 어떤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바뀌는지 확실히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음절의 끝소리는 종성으로 쓰이는 받침 소리를 말한다. 음절의 끝소리는 단독으로 발음하거나 이어진 음절의 첫소리가 자음일 때 7가지 대표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바꾸어 발음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소리 자리를 발음하는 과정에서 공기끼리 막히면서 끝나므로 파열음, 예사소리와의 차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난다. 다음 시간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이 있는 연음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개념 백과사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음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음은 한자로 잇따을 연, 소리, 음으로 잇따라 소리 나는 것을 뜻합니다. 연음이란 단어도 발음을 해보면 연음이 일어납니다. 앞음절 연의 끝소리인 니은이 뒤음절 음에 비어있는 첫소리 자리로 올라가 연음으로 발음되죠. 그럼 연음은 어떤 환경에서 발생할까요? 연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앞음절에 끝소리가 있어야 하고 뒤음절 첫소리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즉, 앞음절에는 받침 자음이 있어야 하며 이어지는 뒤음절은
모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음절의 성격에 따라 연음은 두 가지 양상으로 발생합니다. 먼저 뒤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고 받침자음이 그대로 연음되어 발음됩니다. 여기서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문장에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등이 해당되죠. 그래서 더 깊어진 눈빛, 그 속에 붉어진에서 깊어지는 깊어진, 속에는 속에, 붉어지는 붉어진으로 발음됩니다. 다음으로 뒤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일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대표음으로 바뀐 자음이 연음되어 발음됩니다. 여기서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옷 안은 오단, 꽃 위는 꼬뒤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앞음절의 끝소리는 뒤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면 그대로 연음되고 실질 형태소면 대표음으로 바뀌어 연음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연음 현상을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연음 현상은 잇따라 소리 나는 것을 뜻한다. 연음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앞음절에 끝소리가 있어야 하고 뒤음절 첫소리가 비어 있어야 한다. 뒤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는 음절의 끝소리가 그대로 연음되고 실질 형태소일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대표음으로 바뀌어 연음된다. 다음 시간에는 비음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음 현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개념 백과사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음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음화는 한자로 코비, 소리음, 될 화로 콧소리가 됨을 뜻합니다. 자음편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어 자음 중에서 비음에는 미음, 니은, 이응이 있었죠. 비음이 된다는 말은 어떤 소리가 이전에는 비음이 아니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비음 아닌 소리를 비음으로 바뀌게 만드는 의문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 또한 비음입니다. 즉 비음화는 비음 아닌 소리가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이 되는 것이죠. 이때 비음의 영향을 받는 비음 아닌 소리는 앞음절의 끝소리 자리, 그리고 영향을 주는 비음은 뒤음절의 첫소리 자리에 각각 위치합니다.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이 되는 비음 아닌 소리의 정체는 비읍, 디귿, 기역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도 등장했던 파열음의 예사소리입니다. 이러한 파열음의 예사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뒤음절 첫소리 자리의 비음은 미음과 니은입니다. 그런데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으로 총 3가지인데 여기서는 왜 이응이 빠졌냐고요? 그것은 이전 의문의 특징 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초성 자리의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는 빈 자리를 표기하는 글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음화를 다시 정리해보면 앞음절의 끝소리 비읍, 디귿, 기역이 뒤음절의 첫소리 미음,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음절의 끝소리인 파열음의 예사소리는 비음의 영향을 받으면 비음이 될까요? 파열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편에서 살펴봤듯이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서 공기끼리 닫히며 발음됩니다. 이와 달리 뒤음절의 첫소리 자리에 있는 비음은 공기가 코 속으로 통과하며 발음되는데 앞음절의 끝소리가 파열음이라면 공기의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게 됩니다. 이러한 공기 흐름의 끊김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앞음절의 끝소리인 파열음의 예사소리를 아예 비음으로 바꾸어 발음합니다. 그렇다면 비읍, 디귿, 기역은
미음, 니은, 이응 중에서 각각 어떤 비음으로 바뀔까요? 그 정답은 자음 체계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읍, 디귿, 기역의 좀 위치를 확인해 보면 각각 두 입술, 윗잇몸과 혀끝, 여린 입천장과 혀 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좀 위치에서 발음되는 비음을 확인해 보면 두 입술은 미음, 윗잇몸은 니은, 여린 입천장과 혀 뒤는 이응인 것을 알 수 있죠. 비읍, 디귿, 기역이 각각 어떤 비음으로 바뀌는지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바로 같은 좀 위치에 비읍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읍은 미음, 디귿은 니은,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음화는 앞음절의 끝소리 비읍, 디귿, 기역이 뒤음절의 첫소리 미음, 니은의 영향으로 각각 미음, 니은, 이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음화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닿는은 니은에 의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 닿는으로 발음되고, 밤물은 미음에 의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어 밤물로 발음되며, 국물은 미음에 의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 국물로 발음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들은 어떻게 발음될까요?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비음화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음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먼저 물음만이 되고, 만의 미음에 의해 릅의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어 물음만으로 발음됩니다. 잇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잇몸이 되고, 몸의 미음에 의해 이의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 잇몸으로 발음됩니다. 닦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닦는이 되고, 는의 니은에 의해 닭의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 닦는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비음화를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비음화는 앞음절의 끝소리 비읍, 디귿, 기역이 뒤음절의 첫소리 미음, 니은의 영향으로 각각 미음, 니은, 이응이 되는 것이다. 비음화는 발음 시 공기 흐름의 끊김을 없애기 위해 발생한다. 다음 시간에는 유음화와 리을의 비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음화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개념 백과사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음화와 리을의 비음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음화는 한자로 흐를 유, 소리음, 될 화로 유음이 됨을 뜻합니다. 유음화는 유음 아닌 소리가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이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음은 리을을 말하고, 리을의 영향을 받는 자음인 유음 아닌 소리는 바로 니은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의 영향으로 리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니은은 왜 리을에 의해 리을로 바뀌어 발음될까요? 자음편에서 살펴봤듯이 니은은 공기가 코 속으로 통과하며 발음되고, 리을은 공기가 혀의 양옆을 흐르며 발음됩니다. 니은과 리을 두 음운이 통과하는 공기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이어 발음하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게 됩니다. 이러한 공기 흐름의 끊김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니은을 아예 리을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입니다. 유음화는 리을이 니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 따라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행적 유음화는 칼날, 달림과 같이 앞음절 끝소리 자리에 있는 리을이 뒤음절 첫소리 자리에 니은에 영향을 미쳐 리을로 바뀌게 하는 유음화입니다. 역행적 유음화는 신라, 권력과 같이 뒤음절 첫소리 자리에 있는 리을이 앞음절 끝소리 자리에 니은에 영향을 미쳐 리을로 바뀌게 하는 유음화입니다. 여러분, 다음 두 단어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앞에서 정리한 대로 역행적 유음화 환경이니 의결란, 생살량으로 발음할까요? 실제로 발음해보면 이 두 단어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어 의견난, 생산양으로 발음됩니다. 이처럼 앞음절 끝소리 자리에 니은, 그리고 뒤음절 첫소리 자리에 리을이 있는 역행적 유음화 환경에서 뒤음절의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앞음절의 끝소리가 리을인 경우 외에 미음, 이응, 기역, 비읍인 경우에도 일어나는데 이러한 음운 변동을 리을의 비음화라고 합니다. 앞음절 끝소리가 미음인 경우는 심리, 이응인 경우는 국리가 있고 비읍인 경우는 섬리, 기역인 경우는 성류가 있습니다. 심리와 국리는 리을 비음화에 의해 각각 심리와 국리가 되고 섬리는 리을 비음화에 의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후 앞음절의 끝소리인 비읍이 니은의 영향으로 미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최종적으로 일어나 섬리로 발음하고 성류는 리을 비음화에 의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후 앞음절의 끝소리인 기역이 니은의 영향으로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최종적으로 일어나 성유로 발음합니다. 이처럼 유음화와 리을의 비음화는 이전 영상에서 알아본 비음화의 개념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념과 예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유음화와 리을의 비음화를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의 영향으로 리을이 되는 것이다. 유음화는 발음 시 공기 흐름의 끊김을 없애기 위해 발생한다. 리을의 비음화는 다양한 음절의 끝소리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다음 시간에는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음화와 리을의 비음화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색색의 꽃을 피우고 꽃가루가 흩날리면. 다음은 걸그룹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가사 중 한 구절입니다. 이 가사를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해보면 어떻게 발음될까요? 바로 색색의 꽃을 피우고 꽃가루가 흩날리면이 됩니다. 여기서 색색의와 꽃가루에서 발생한 음운 변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된소리 되기입니다. 된소리 되기는 색색의와 꽃가루처럼 앞음절 끝소리 자리의 특정 음운에 의해 뒤음절 첫소리 자리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음운 변동입니다. 된소리로 바뀌는 뒤음절 첫소리 자리의 예사소리는 비읍, 디귿, 시옷, 지읒, 기역입니다. 이 자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음 체계표에서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5자음들은 우리가 흔히 쌍자음이라고 부르는 된소리를 가지고 있는 예사소리들입니다. 그럼 뒤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바뀌게 만드는 앞음절 끝소리 자리의 특정 음운은 어떤 음운일까요? 이 자리의 음운 환경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받침, 비읍, 디귿, 기역. 2.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리을, 비읍, 리을, 디귿. 3. 관형사형 어미 리을,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4. 받침이 리을인 한자어. 먼저 앞음절의 끝소리가 받침, 비읍, 디귿, 기역으로 끝난 경우 뒤음절의 첫소리 비읍, 디귿, 시옷, 지읒, 기역이 된소리로 바뀝니다. 앞집, 옷장, 닦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앞음절의 끝소리인 피읍, 시옷, 쌍기역이 각각 해당 조음 위치의 대표음 비읍, 디귿, 기역으로 바뀐 후 뒤음절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뀝니다. 따라서 실제로 발음해보면 앞집, 굽다, 옷장, 닫다, 국밥, 닦다로 발음되죠. 다음으로
용언의 어간의 받침이 니은, 미음, 리을, 비읍, 리을, 티귿인 경우 디음절의 첫소리, 즉 용언의 어미의 첫소리인 디귿, 시옷, 지읒, 기역이 된소리로 바뀝니다. 비읍이 없는 것은 용언의 경우 어미의 첫소리가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넓게와 홀소의 겹받침 리을 비읍과 리을 티귿은 이후의 의문의 탈락에서 살펴볼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비읍과 티귿이 탈락하여 리을이 되고 이후 뒤음절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뀝니다. 따라서 안고, 감다, 넓게, 홀소로 발음되죠. 관형사형 어미 리을, 그리고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뒤에 연결되는 비읍, 디귿, 시옷, 지읒, 기역도 된소리로 바뀝니다. 먹을 것과 만날 수가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그리고 할 걸은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가 쓰인 예시죠. 이 예시들은 먹을 것, 만날 수가, 할 걸로 발음됩니다. 마지막으로 압음절의 끝소리가 리을로 끝나는 한자어의 경우 디음절의 첫소리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로 바뀝니다. 따라서 발달, 발설, 발전으로 발음하는 것이죠. 이러한 된소리 대기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4가지 경우 중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의문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발생 원인을 의문론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도 된소리 대기 환경 중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음절의 끝소리 자리에 해당하는 비읍, 디귿, 기역은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서는 공기끼리 막히면서 발음됩니다. 공기끼리 막혀있는 시간 동안 입안의 공기양은 증가하게 되고 뒤음절 첫소리 자리에 있는 파열음의 예사소리를 발음하기 위해 공기끼를 열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압음절 끝소리 자리에서 공기끼리 막혀 증가된 공기의 양에 의해 디음절 첫소리 자리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된소리 대기를 최종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된소리 대기는 압음절 끝소리 자리의 특정 의문에 의해 뒤음절 첫소리 자리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의문 변동이다. 된소리 대기는 총 4가지 의문 환경에서 발생한다. 된소리 대기 환경 중 압음절 끝소리 자리가 비읍, 디귿, 기역인 경우는 공기끼리 막혀 증가된 공기의 양에 의해 뒤음절 첫소리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생한다. 다음 시간에는 구개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소리 대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막 솟아오르는 때 또는 그런 현상을 해돋이라고 합니다. 이 해돋이는 구개음화의 대표적인 예시이기도 하죠. 왜 해돋이는 해돋이가 아니라 해돋이로 발음하는 걸까요? 구개음화는 압음절 끝소리 디귿, 티귿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뒤음절 첫소리 앞에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입니다. 왜 디귿과 티귿은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각 음운의 조음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음체계표상에서 살펴보면 디귿과 티귿은 치조음이고 지읒과 치읒은 경국의 음입니다. 치조음은 윗잇몸과 혀끝, 경국의 음은 센입 천장과 혓바닥 위치에서 발음되고 모음 이와 반모음 이는 경국의 음이 발음되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발음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D와 T로 발음하는 것보다 G와 치로 발음하는 것이 조음 위치가 가까우므로 발음 시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구개음화 역시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국외음화의 발생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해야 함.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음. 국외음화의 대표적인 예시인 구지, 해돋이, 바치의 모음 이는 모두 형식 형태소입니다. 구지는 용언의 어간 굿과 부사 파생 전미사인 이가 결합한 부사, 해돋이는 명사 해와 용언의 어간 도대, 명사 파생 전미사인 이가 결합한 합성 명사, 그리고 바치는 명사 밭과 주격조사인 이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 세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외음화에서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는 모두 접사나 조사로 형식 형태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지, 해돋이, 바치에서처럼 국외음화는 앞음절 끝소리에 있는 디귿, 티귿이 뒤음절 첫소리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와 연음되어 발생합니다. 따라서 디귿, 티귿과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가 한 형태소 내에 있는 잔디, 느티나무, 마디와 같은 단어들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치다와 같이 디귿과 히읗이 만나 티귿이 되는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음 축약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느티나무, 마디는 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세국어 시기에 발생했던 역사적 국외음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국외음화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니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국외음화를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국외음화는 앞음절 끝소리 디귿, 티귿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뒤음절 첫소리 앞에서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국외음화는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국외음화는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발생하고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적 국외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음화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외음화는 앞음절 끝소리 디귿, 티귿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뒤음절 첫소리 앞에서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입니다. 그리고 국외음화의 발생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해야 한다는 것과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의해 현대 국어에서는 디귿, 티귿과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가 한 형태소 내에 있는 잔디, 느티나무, 마디와 같은 단어들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7에서 18세기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국외음화에 따르면 잔디, 느티나무, 마디 역시 국외음화의 대상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역사적 국외음화란 무엇일까요? 역사적 국외음화는 17에서 18세기쯤에 일어난 국외음화로 현대 국어의 국외음화와 달리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의 모든 디귿, 티귿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즉, 오늘날과 같이 형태소 간의 경계를 두고도 일어나지만 디귿, 티귿과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가 한 형태소 내부에 있어도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역사적 국외음화의 대표적인 예시로 부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15세기 초에 세종이 쓴 월인 청강지곡에서 부처가 부텨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에서 18세기 이후에는 부텨가 부처로 바뀌어 있는데 이를 통해 17에서 18세기쯤에 역사적 국외음화가 발생했음을 추측할 수 있죠. 부처와 같은 예시로 둭타, 조타, 티다, 치다, 편디, 천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왜 역사적 국외음화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 잔디, 느티나무, 마디는 잔지, 느치나무, 마지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17에서 18세기 역사적 국외음화가 일어날 당시 이 세 단어의 형태가 지금의 형태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17에서 18세기쯤 잔디, 느티나무, 마디는 잔드이, 느트이나무, 마드이였습니다. 즉, 디귿티귿과 결합된 모음이 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역사적 국외음화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잔드이, 느트이나무, 마드이로 쓰이다가 뒤늦게 오늘날처럼 잔디, 느티나무, 마디로 형태가 바뀐 것이죠. 역사적 국외음화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전개 과정과 예시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현대 국어의 국외음화를 더 자세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전개 과정과 예시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적 국외음화를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역사적 국외음화는 17에서 18세기쯤에 일어난 국외음화로 현대 국어의 국외음화와 달리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 모든 디귿티귿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역사적 국외음화의 예시로는 부처, 좋다, 치다, 천지 등이 있다. 잔디, 느티나무, 마디는 잔드이, 느트이나무, 마드이였기 때문에 역사적 국외음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17에서 18세기 이후에 뒤늦게 오늘날처럼 잔디, 느티나무, 마디로 형태가 바뀌었다. 다음 시간에는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국외음화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